홍수 조절 기능이 거의 없고 오히려 지천에서 홍수가 많이 지천에서 나는 홍수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지천 홍수 대비가 제대로 못 됐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사례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국토부 관료들은 이 사대항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잘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사대항 사업의 효과를 가지고 지천 사업을 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이 4대 문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게 그쵸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열세를 낭비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수천 년 보존한 심대한 그 환경 피해 그리고 이 부실공사 계속 다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또 막대한 그 부정 대대적인 근본적인 그 재검토,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감사원에서 간간히 하는 것은 엄청 이제 과거에 밑부분을 치니까 도라든지 거랑 바로 하류부에 이와 같은 현상이 유실된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대항 현장에 보를 실천하는 걸 보더라도 또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도직하류 좌우안이 측방침이 돼가지고 쭉 계속 파여나가는데 상주보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그냥 한 2, 300m를 제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지 홍수 위험을 제감시키는 구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 콘크리트 여기까지 이렇게 저 상암선인데 있죠. 여기까지 전부 흙이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채워져 있고 물이 많이 차잖아요. 그러면은 저 오른쪽 저 수로 있잖아요. 보이죠? 절로 물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빠지게 돼 있는데 이게 물이 너무 많이 들어버리니까 저수지를 원료를 했어요.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흙댐이거든요. 흙댐일 경우에는 원료를 하게 되면 이건 바로 붕괴로 이어집니다. 절대 원료 시키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같이 다니고 있는 거 보면 여기요? 여기 교수님께서 모래썰 매장을 만든다고 현장들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 무너진 데 가서 사진 선배가 사진도 찍고 불러내려고 좀 제가 이런 말씀인데요. 외국에 모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모래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있다는데 이게 문제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재정 상태가 열악한 외주에 대해서 결자 해지 원칙에 따라 가지고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국토부의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 줘야 되지. 이렇게 계속 그 방치해놔 놓고 홍수만 났다 그러면 쓸려 내려가고 지금까지 안 넘어가. 그러니까 오랜 동안에 자연을 그냥 몇 년짜리 사람 들어가는 대한 하천학회에서 파악한 부분은 300여 개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하천에서 이런 어떤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대항 사업의 어떤 부작용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현장입니다. 실제 여기 콘크리트가 보면은 이게 두께가 한 50cm 가까이 되거든요. 한 30에서 50cm 정도. 이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자전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전거 도로가 유실되거든요. 그만큼 이 하천의 물살은 상당히 위험한 거고 아주 그 위험 요소가 있고 더더욱이나 본류를 여기 지금 보더라도 본류 수가 한참 낮아져 있죠. 옛날 같으면은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어떤 걸 하니까 본류하고 지류가 만날 때 이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흔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딱 만나거든요. 이게 수만 년 동안 본류와 지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류와 본류 만나는데 보면 하중도 섬 한가운데에 섬이 있거든요.
그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지류가 본류를 만나는데 소리 소문 없이 만나게 되는데 지금 현장을 딱 보면은 언제 보더라도 엄청 본류 수위가 낮아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랑 이제 물살이 있는데 이 물살이 저 본류랑 만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만날 때까지 여기는 계속 파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지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3m 이상 파여 나가야만이 안정하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3m 정도 파여,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한 1m 이상 파여 나갔거든요. 3m 정도 파여 나가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안 파여 나가는 거죠. 서서히 파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류에는 계속 홍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한 1.5m? 키에 대보세요. 키에 대보시면 딱 돼요. 잘 키에. 1m 한 70 되겠네.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부분에 있는 모래들이 계속 어느 정도 패여 나와가지고 요 밑에 물이 흐르겠죠.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본류하고 지류가 만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역행 침식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 심각성이 있는 거죠. 특히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내지 5개가 교량이 역행 침식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은 그 제방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저것도 지금 보강을 했는 데입니다. 저게 밑에 지금 오멘트쯤 돼 있죠. 저것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보면 지금 제방 밑둥이 지금 패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역행 침식의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1, 2년 내에 역행 침식이 끝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점점 더 상류 쪽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천에 어떤 역행 침식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예산을 앞으로 더 넣어야 될지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은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 이 교량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보수 이제 다시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4대강 사업의 어떤 부작용으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수해 피해 복구 사업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까 제방사업도 했죠. 저것도 이제 4대강 후유증, 다시 4대강 유지 관리 비용으로 잡아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면은 저희들이 대한하천학회에서 추산하기로는 이때까지 들어간 금액도 3천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는데.